건강검진에서는 괜찮다고 했는데요. 이상하게 몸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느낌 드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요. 예전보다 덜 먹는 것 같은데 배는 더 쉽게 나오고요. 조금만 무리해도 몸이 오래 피곤한 분들 많으시죠? 참 이상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몸 안에서는 뭔가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혈관도 지치고요. 몸의 힘도 떨어지고요. 회복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메가3 이야기를 아주 쉽게 해보겠습니다. 왜 중년 이후에는 오메가3를 다르게 봐야 하는지, 왜 어떤 분은 먹어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지, 그리고 끝부분에는 같이 조심해야 할 점까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예전과 똑같이 지내는데 몸 반응만 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똑같이 먹고요. 똑같이 자고요. 똑같이 생활하는데 살은 더 쉽게 찌고 피로는 더 오래 갑니다. 검사 수치도 조금씩 신경 쓰이기 시작하죠. 혈압,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하나둘 눈에 들어옵니다. 이 시기에는 갑자기 크게 아픈 것보다 조용히 천천히 무너지는 게 더 무섭습니다. 눈에 잘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더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몸속의 작은 염증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붓고 아프고 열나는 것만 떠올리시죠? 그런데 몸속 염증은 꼭 그렇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혈관에도 생기고요. 관절에도 영향을 주고요. 장기에도 조금씩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큰 불은 아닌데 구석구석 작은 불씨가 남아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조용한데 안에서는 계속 뜨거운 거예요. 그러면 몸이 쉽게 지치고요. 회복이 느려지고요. 괜히 무겁고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건강은 어디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봐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오메가3가 중요해집니다. 왜 오메가3가 중년부터 더 중요할까? 오메가3를 아주 쉽게 말하면요. 몸이 너무 과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원래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도 하고 보호도 하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반응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몸이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성분이 이런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EPA, DHA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너무 흥분하지 않게 살짝 진정시켜주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집안이 조금 더운 정도인데 보일러가 계속 세게 돌아가면 어떨까요? 답답하고 힘들죠. 우리 몸도 비슷합니다. 반응이 너무 오래가면 몸이 지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몸의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물론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오메가3가 만능은 아닙니다. 먹는다고 바로 확 좋아진다. 이건 아닙니다. 또 모든 염증을 없앤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안 됩니다. 하지만 몸의 균형을 잡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로는 충분히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이 나이대에는 몸이 한 군데만 힘든 게 아니거든요. 피곤하면 덜 움직이게 되고요. 덜 움직이면 살이 붙고요. 살이 붙으면 혈관에도 부담이 가고요. 그러면 몸이 더 무거워집니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기본 바탕을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 바탕 중 하나가 오메가3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에는 정말 도움이 될까? 그 얘기를 이제 쉽게 해보겠습니다. 혈관 이야기. 많은 분들이 혈관은 괜찮겠지 하고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혈관은 조용히 늙습니다. 무릎은 아프면 바로 알 수 있죠. 허리도 아프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관은 말을 크게 안 합니다. 조용히 탄력이 떨어지고요. 조용히 흐름이 둔해지고요. 조용히 검사 수치가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검진표에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메가3가 자주 이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중성지방과 관련해서 도움 가능성이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중성지방.
이 말도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피 속에 돌아다니는 지방 성분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혈관 건강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이 부분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혈액 흐름과 혈관 기능 유지 쪽으로도 관심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혈관은 물길 같습니다. 길 안쪽이 거칠어지고요. 흐르는 물이 탁해지면요. 아무래도 흐름이 편하지 않겠죠. 오메가3는 그 길이 덜 힘들게 버티도록 돕는 쪽에 가깝습니다. 막힌 걸 기적처럼 뚫어주는 개념은 아니고요. 더 나빠지지 않도록 기본 관리를 돕는 쪽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오메가3를 단순한 영양제 하나로만 보기보다 혈관 관리의 기본 중 하나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 이야기를 들으신 분, 가족 중에 심장이나 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분, 허리둘레가 예전보다 많이 늘어난 분, 몸이 자꾸 무겁고 회복이 늦다고 느끼는 분, 운동량은 줄었는데 피곤함은 더 심해진 분, 이런 경우에는 오메가3를 그냥 지나치기보다 내 몸에 맞게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건강은 혈관만의 문제가 아니죠. 또 한 가지 같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대사입니다. 살이 쉽게 찌고 회복이 느린 이유. 혹시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이랑 똑같이 먹는데 왜 배만 나오지? 왜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지? 왜 피곤하면 하루가 아니라 며칠씩 갈까? 이런 변화는 게을러서 생기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의 대사가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대사라는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먹은 것을 에너지로 바꾸고 쓰고 저장하는 몸의 일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능이 예전보다 느려지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붙기 쉽습니다. 특히 배 주위에 지방이 붙기 쉽고요. 근육은 줄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몸이 더 처지고 쉽게 지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이런 대사 균형 쪽에서도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체지방 변화나 인슐린에 대한 몸의 반응 같은 부분에서 도움 가능성이 연구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크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너무 기대를 크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몸이 무너질 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함께 흔들린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몸속 염증이 올라가고요. 움직임은 줄고요. 복부지방은 늘고요. 잠은 얕아지고요. 기분도 괜히 가라앉습니다. 이게 겹치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특히 갱년기 전후에는 이런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요. 괜히 예민해지고요. 집중이 안 되고요. 마음이 가라앉는 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 오메가3가 몸과 마음의 균형 쪽에서 조금 도움 가능성이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꼭 조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기분이 너무 오래 가라앉고요. 일상이 힘들 정도라면요. 그건 영양제 하나로 버틸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땐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얘기로 가볼까요? 그래서 뭘 먹어야 하지? 얼마나 먹어야 하지? 이 부분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음식으로 챙기는 방법. 오메가3는 가능하면 음식으로 먼저 챙기면 좋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은 고등어, 꽁치, 정어리, 연어 같은 생선입니다. 이런 생선은 오메가3가 비교적 풍부한 편입니다. 보통은 일주일에 2번 정도, 한 번 먹을 때 손바닥 크기 정도로 드시는 걸 많이 생각합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 드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주일 식단에 조금씩 넣어보자는 뜻입니다. 다만 조리법은 중요합니다. 너무 짜게 드시면 안 좋고요. 너무 달게 드셔도 부담이 됩니다. 기름지게 많이 튀기면 또 다른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좋은 걸 챙기면서 다른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겠죠. 식물성 오메가3도 있습니다. 호두, 들깨, 치아시드, 아마씨, 이런 것들입니다. 이 식품들은 식이섬유도 있고요. 포만감에도 도움이 되고요. 장 건강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식물성 오메가3는 몸에서 바로 쓰이는 형태가 생선 쪽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생선을 전혀 못 드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생선 쪽도 함께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생선을 자주 못 드신다면 그때는 보충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충제를 고를 때 많은 분들이 상표부터 보십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먼저 볼 게 있습니다. 바로 EPA와 DHA 함량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오메가3 안에서도 실제로 챙겨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에 오메가3 1000mg이라고 적혀 있어도 정작 중요한 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뒤쪽을 꼭 보셔야 합니다. EPA가 얼마인지, DHA가 얼마인지 이 두 가지를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건강관리 차원에서는 보통 EPA와 DHA를 합쳐서 하루 500에서 1000mg 정도를 많이 살펴봅니다. 다만 중성지방이 많이 높아서 더 많은 양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메가3는 결국 꾸준히 먹을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함량도 봐야 하고요. 먹기 편한지도 봐야 하고요. 그래서 저는 프로메가 오메가3 트리플도 함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봐야 할지 헷갈리셨던 분들은 이 제품도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구매는 댓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다만 어떤 제품이든 제일 중요한 건 내 몸에 맞게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챙기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3패입니다. 이 말도 어렵죠? 쉽게 말하면 기름이 오래돼서 상태가 나빠지는 겁니다. 오메가3는 기름이기 때문에 보관이 중요합니다. 비린내가 너무 심하거나요. 먹고 나서 불편한 트림이 자꾸 올라오거나요. 보관을 너무 덥게 해뒀다면요.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실 건 간단합니다. 유통기한이 넉넉한지, 햇빛이나 열을 많이 받지 않았는지, 보관을 서늘하게 하고 있는지, 복용 후에 유난히 불편하지는 않은지 이 정도만 챙기셔도 좋습니다. 언제 먹는 게 좋으냐고 물으시는 분도 많습니다. 보통은 식사 직후가 편합니다. 특히 식사와 함께 먹으면 속이 더 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 편한 시간대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메가3 하나 먹는다고 생활이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꼭 같이 가야 합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걷기, 단백질 너무 부족하지 않게 챙기기, 늦은 밤 간식 줄이기,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절대 이렇게만은 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꼭 조심하셔야 할 점을 말씀드릴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다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메가3는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 멍이 잘 드는 분, 수술이나 시술을 앞두신 분, 이런 분들은 복용 전에 꼭 상담이 필요합니다. 혼자 용량을 막 올리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오메가3만 먹고 식사는 대충 하고 운동은 안 하고 밤마다 군것질을 계속하면 몸이 쉽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영양제는 도와주는 역할이지 생활 자체를 대신해주지는 못합니다. 속이 예민한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조금씩 시작해보시고요. 속이 불편하거나 메스껍거나 트림이 너무 불편하면 제품이나 먹는 방법을 다시 살펴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어렵지 않으셨죠?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중년 이후 몸은 겉보다 안에서 먼저 변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그 균형을 챙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시기에는 오메가3가 기본 관리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성지방이 신경 쓰이는 분들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습니다. 셋째, 오메가3는 기적의 약이 아니라 몸의 바탕을 받쳐주는 영양소에 가깝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챙기기 어렵거나 제품을 따로 비교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안내드리는 프로메가 오메가3 트리플도 편하게 참고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구매 안내는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아주 간단하게 시작해보세요. 이번 주에 등푸른 생선을 2번 정도 드셔보시고요. 이미 오메가3를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 한번 제품 뒷면을 보세요. EPA와 DHA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몸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습관이 모이면 몸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챙기시면 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